네,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총 26가지, 6가지 중에 이제 11번째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번째가 이제 불가능한 형태의 기표 모양들, 불가능한 형태의 기표 모양들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기표 용기 도장 있잖아요. 기표 용기 도장이 뭐 그 전국적 상황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어?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그 기표 용기의 사이즈도 규격이 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재검표 현장에서 이제 이거 그 제기하는 사진들을 보면은, 일단 이거 보세요. 이 모양 보시면은 사각형이죠, 사각형. 사각형은 어떤 규격입니다. 사각형은 이제 기표 칸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규격 칸이에요. 규격 칸, 사각형 자체가 다 틀려.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번에 그 16번째로 제기했던 것 중에 보면은 그 사각형 크기가 다 틀리죠. 예? 틀리죠. 그게 규격된 크기가 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표용기 그 도장 자체도 작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속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이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는 일반 유권자나 우리 애국 자유애국 시민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동그란 이제 기표용기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양한 어떤 모양의 형태로 찍고 싶다. 내가 맘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찍을 수 있어요. 약간 비뚤게 찍었다가 비뚤게 이렇게 찍으면은 정말 다양하게 찍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게 개표장에 딱 나왔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기표용기가 아니네. 예?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개표장에서 그 심사집계부에서 다룰 때 그 기표된 도장이 정교의 기표 용기가 아닌, 만약에 뭐 볼펜 이제 뚜껑 같은 거,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뭐 사인펜 뚜껑과 뒷부분 이런 거 찍는다든가, 아니면 손가락 지장으로 찍는다든가 이런 거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나오면 이거 무효표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정교의 기표 용기가 아닌 다른 도구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내용 보면 분명히 정교의 기표 용기가 맞아. 정교의 기표 용기가 맞는데 이걸 뭐 다양하게 비뚤게 찍고 옆으로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찍는 사람이 이렇게 찍었다가 비틀게 또 찍게 되면 당연히 다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네? 이걸 가지고 뭐 불가능한 형태의 기표 모양,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해? 네? 취급기 당연한 거고, 개표 현장 가면 이것보다 더 다양한 거 많아요. 네? 어떤 거는 진짜 기표 용기 가지고 뭐 하트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기표 용기를 가지고 그냥 X자, 십자가 그리는 사람. 별 희한한 놈들 다 있어요, 진짜. 네? 어떻게 유권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물론 무효표 처리가 되겠지만. 네? 물론 이제 해당 칸 안에 한 사람의 유권자 투표 칸 안에 다양하게 찍어도 그런 건 유효표예요. 두 사람한테 찍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1번에 만약에 한 6번 찍고 2번에 한 번이라도 찍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만, 1번 칸에만 한번 100번을 찍어. 예를 들어서 100번만 찍어놓고 다른 번호에 안 찍혀있잖아요. 유효표예요, 유효표. 왜?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는 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 찍어, 세 번 찍어도 된다는 게 상관없어요. 다 유효표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러는 건데, 개표 현장에서 다 유효표 처리됩니다. 다만 1번하고 이제 1번을 찍어놓고 또 나중에 또 2번을 만약에 또 찍게 되면 두 번이 찍히잖아요. 그 위에는 X표 꽂고 하잖아요. 그래도 무효표예요. 왜냐면 정교의 기표 용기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X표 이런 거는 다 볼펜을 가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2번을 선택하려 1번 잘못 찍었다가 다시 2번 찍고 1번은 볼펜으로 X자 끄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인정하냐면은, 정교의 기표 용기만 인정하고 X자 끄는 정교의 기표 용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무효치기 때문에 1번과 2번 두 사람을 선택한 거로 봐가지고 무효표 처리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에 거 찍혀있고 볼펜으로 X자 끄고 밑에 또 찍혀있으면, 내가 1번이 아니고 2번을 찍으려 잘못 찍었구나, 그러니까 2번에 유효표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게 안 통한다고요. 그 개표 현장에서는 정교의 기표 용기 외에는 다 무효표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요즘은 선상에도 다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거소투표 같은 거 있을 경우에,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우편으로 이제 투표 용지가 가서 그 우편으로 오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표 용기가 같이 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동그라미, 볼펜으로 끄는 이런 것도 유효표가 처리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선상투표도 전부 다 기표 용기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어쨌든 이게 사전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다 유효표 처리됩니다. 그런 거는.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규예비 찍어놓고 볼펜으로 X 해놓고 이번에는 찍는다고 이걸 해서 10번, 100번 찍어도 괜찮다 이거네. 상관없죠. 한 후보만 선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후보에만 만약에 막 진짜 많이 찍어놓고 이제 다른 후보에만 안 찍혔으면 돼. 근데 실수로 한 후보에는 한 10개를 찍어놨는데 막 다른 후보에다가 정확하게 안 찍고 살짝 비틀게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비틀게 찍혀 있어도 야 이게 정규의 기표 연기인가를 확인해요. 정규의 기표 연기면은 무효해. 무효예요. 왜? 이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찍혀있고 특정 한 후보에만 기표 연기가 찍혀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안 나와있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인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 인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동그랗게 한쪽 부위만 살짝 비틀게 찍으면 그냥 약간 뭐 타원선만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후보에게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게 정규의 기표 연기를 그냥 제대로 안 찍고 옆으로 살짝 찍은 것인가를 판단을 해요. 어르신들은 해다 흔들려서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어쨌든 정규의 기표 연기로만 확인이 되면 아 이거는 정규의 기표 연기를 약간 이제 비틀어서 찍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원이 안 나왔구나. 인정되고 유효표가 된다니까요. 그걸 유효표로 삼기 때문에 1번에다가 한 10개를 정상적으로 찍고 2번에다가 만약에 약간 이제 비틀게 찍혀져 있어도 이거는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선택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이게 아주 치밀하게 봅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놈들이 지금 사례 11번이래 가지고 이것도 봐. 사각형은 뭐 투표 용지의 사각형은 딱 규격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라도 동일하게 하든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칸하고 다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도 그 기표 용기 도장도 당연히 작게 나오지 크고 작고 나오기지. 이걸 가지고 정규의 기표 용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태의 기표 도저히 나올 수 없긴 뭐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까?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악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문거리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세 번째 마지막 거 보면 완전 문거리 여러 가지 찍었잖아요. 여러 번 찍고 막 문거리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유권자가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진짜 악의적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내 표를 쉽게 말하면 이걸 그 개표 현장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야기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틀어져 찍는 놈들도 있어요. 네? 유권자가 참네. 대한민국 유권자가 몇 명인데 한 몇 천만 명입니까? 한 3천만 명 되죠. 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자, 사례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리 정해진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63대 36 이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밝혀졌어요. 사실관계가.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다 밝혀졌어. 아니 황교안 전 대표님 정말 지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작년에 이미 다 밝혀졌던 팩트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두 명의 후보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면은 민중당? 네? 민중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외에 또 우리 보수신의 정당도 있었잖아요. 이런 정당 다 포함해서 하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서울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서울권만 보더라도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40군데에 있던 선거구가 있다 칩시다. 40군데 전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이. 36대 이제 64대 36 사전투표율 말입니다. 64대 36 3대 36이라고 나오는 이게 예를 들어서 50군데의 선거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12군데가 유사하게 63.2, 63.2대 39.8, 64.1대 38점 몇. 다 틀려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런데 유사한 거 한 열 몇 개만 뽑아가지고 봐라 다 일치됐다. 이게 이놈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악랄하고 악의적입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유치는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고. 그리고 게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지. 지난번에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전투표하면 우리 표가 도둑맞는다. 선관위가 바꿔치기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총선 전에 사대본인가 어쨌든 우리 보수진영에서 만들었다는 그 단체들에서 무슨 짓거리들 했냐고. 무슨 짓거리들을. 사전투표 하지 말자라고 선동했잖아요.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스티커까지 만들고 내가 그 스티커도 내가 갖고 있는데 네? 그랬던 인간들이 자기 반성부터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본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다 져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합니까? 니네들이 지금 정신 있는 놈들이야 진짜.
그러면 최소한 그때 당시 선거제나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선동했던 놈들, 그 놈들 매가지 자꾸 흔들어야지. 니 놈들 때문에 사전투표 썼다라고. 어떻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패배 원인은 황교안 대표도 인정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까? 제가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 장난입니다. 장난질에 의해서 이거 선동하는 내용이에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876년생 144세 유령 유권자가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난 이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선거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유권자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소지에 이제 등록돼 있는데, 왜냐면은 알시지만은 선거 때가 되면은 해당 유권자 거주지 주소로 해가지고 이게 그 선거 그 후보자 그 안내문 해가지고 그 공보물하고 그 투표 안내문이 함께 간단 말이에요. 해당 집에.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딴 집을 이사 가놓고서 주소를 변경을 안 했네? 그러면 이거 엉뚱하니까 그 표는 그냥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투표할지도 모르고. 사전투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은 본투표는 자기가 등록돼 있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돼 있는 그곳에 가야만이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다른 곳 투표 못 합니다. 본투표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투표 전에는 항상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거기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거주지에 이 사람이 거주하는 데에서 와서 확인을 해요. 그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는다고 다 통지를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과정에서나 이게 당연히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선거인 명부가 어쨌든 이거는 선관위 책임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미 사망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진짜 종이로 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망인지 살아있는지 행방불명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산으로 돼 있는데 선관위 도대체 뭐 한 거야? 네? 통합선거인 명부에 144세로 돼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등재돼 있다는 게 그 선관위 잘못이죠. 선관위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해명을 했어. 자기는 그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해명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거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투표를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지. 왜냐면 사전투표라든가 이제 본투표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제 있으면은 거기 가서 도장을 찍거든요. 우리가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야만 사인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만 이 사람이 선거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선거 안 했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자기네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부실했지만 실제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선관위 책임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 사람까지 포함되면은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잖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전체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 투표율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선관위가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말할 여지는 없죠. 이는 선관위도 당연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네. 사례 14번 볼게요. 네. 자, 인구수보다 더 많은 유령 투표수. 이게 이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문제예요. 제가 어제 중간에 제가 사실 언급했는데, 자, 이것도 내가 실례를 들게요. 작년에 박주현 변호사, 그 자식 얘기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나한테 조금 이의 있어. 나한테 명예훼손 걸 테면 걸어. 니는 당신만큼은 내가 법적으로 당신의 새빨간 거짓 선동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줄 책임을 물을 테니까. 네? 작년에 제가 박주현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몇 차를 통화했어요.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 내가 조목조목 답변해줘요. 해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도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파주시 이제 진동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체 인구수가 159명, 50년대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59명이었는데 투표수가 181표였대. 181표. 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인구수가 2000년 이제 4월 기준으로 159명이었는데 실제 4.15 총선에서 투표수가 181표가 났다면서 유령투표다. 유령투표. 유령투표가 이제 됐다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걸 만약에 당신이 정엄철 대장이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가 승복하겠다.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전화를 내가 이게 처음 들었어. 이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네? 그럴 리가?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 그럴 리가?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전화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주고 그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내가 좀 찾아봤어요. 검색하고 찾아봤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웬걸.
단순하게 이게 이제 사전투표 수를, 사전투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투표가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집계하는 방식, 집계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우리 많은 유권자 다 아실 거예요. 사전투표는 내 선거인 명부에 내가 등재되어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이 원주에 제가 그 우산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제 선거인 명부는 우산동에 등재가 돼 있어요. 등재가. 그러면 내가 본투표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른 데가 안 됩니다. 우산동에 제가 그 투표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 몇 투표소가 있어요. 해당 투표소에 가서 내가 투표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다른 투표소 가게 되면은, 여기 선거인 명부 없는데요. 본인 등재된 곳에 찾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본투표는. 근데 사전투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전산 시스템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서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산동에 등재는 데 있지만 여기 뭐 제가 사무실이 우산동에 있어요. 주소 일찍 제가 옮겨놓고 집은 개운동입니다. 그런지 내가 만약에 이제 개운동에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잠을 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선거가 됐어. 그 사전투표일이 됐어. 사전투표, 이번에 사전투표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전투표할 때도 당연히 내가 등재되어 있는 곳은 이제 우산동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산동이면 우산동에 와가지고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거든요. 내가 개운동에 있으니까 가까운 개운동 사전투표소 가가지고 투표해도 돼요. 이게 사전투표의 그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단순하게 이제 어떤 내가 투표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거주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내가 등재 있는 곳 찾아가 투표하는 그 불편함을 그리고 좀 감소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투표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까운 투표소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주를 벗어났어. 내가 서울에 오늘 가 있어. 근데 내가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 그래서 서울에 아무 때나 사전투표소 가가지고 내가 투표하게 되면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내가 이제 원주잖아요. 원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원주에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주를 벗어나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용지를 주면서 우편봉투를 같이 줘. 우편봉투를. 왜냐면 줘야만이 내 투표용지가 해당 원주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니까. 자, 관외 사전투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는 어차피 그 투표용지가 결국 원주 선관위로 오니까 원주 선관위 관외 투표 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실제 서울에서 투표를 했어도 내가 원주에 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등재되어 있는 곳이 우산동인데 주소가. 근데 내가 집이 개운동이다 보니까 개운동에서 사전투표 투표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운동에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우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표용지는 개운동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실제 사전 정함치라는 사람이 사전투표 했다라고 집계되는 방식은 우산동이 다 됐던 거예요. 내가 우산동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선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전투표 수하고 투표용지 개표장에서 나온 개표용지 수하고 안 맞는 거야. 왜? 나는 우산동에서 투표했다라고 체크되어 있지만 실제는 개운동에서 했거든요. 내 투표용지는 개운동에 가 있는 거예요. 개운동 사전투표하면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정원철이가 우산동에 했다고 돼 있는데 왜 만약에 100명이 했다고 돼 있는데 왜 투표용지가 99장밖에 없어. 한 장 어디 갔어?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니네도 버린 거 아니야? 선거에서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내가 개운동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개운동에 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가 난리 났었어요. 이 부정선거 쪽, 이 투개표 부정선거, 이 의혹 제기론자들 때문에 선관위가 개표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작년 총선 때는 집계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집계하는 방식을. 그걸 바꾼 게 뭐냐면은 내가 우산동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투표할 때 개운동에서 투표했잖아요. 그럼 내 투표용지가 개운동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 바뀐 게 사전투표 집계 방식이 내가 개운동에서 했기 때문에 개운동 사전투표소에 내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개운동에. 개운동에 이제 내가 실제로 나는 우산동이 돼 있지만 여기서 투표했고 내 투표용지가 여기 있으니까 사전투표가 만약에 이제 개운동에 막 100명이 했어 하면은 딱 하면은 100장이 맞거든 이제. 왜 실제 사전투표 한 사람 관내 사전투표 한 수만큼 집계가 되고 투표수도 당연히 또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리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이게 투표한 사람만 여기 다 집계가 다 되는 거야. 이게 집계하는 방식이 바뀐 거야. 실례로 자 사례 14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라 가지고 이게 민통선 안이더라고요. 민통선 안. 민간 통제선이라면은 일반 민간인들은 솔직히 저놈들 그때 가세현하고 이 친구들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아니 바실리아 조슈아 그놈 아직 그는 뿌락지입니다. 100% 뿌락지예요. 바실리아 조슈아 씨 내가 이 자리 다시 얘기하지만은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있다 보면 날 명예훼손 걸어도 좋아요. 100% 그세요. 당신의 그 거짓된 실체를 내가 만천하에 법적으로 내가 밝혀줄 테니까. 자 그들이 파주 진동미 현장까지 가가지고 별쇼를 다 한 거예요. 쇼를. 자 이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직경지역 안에 민통선 안에 일반 민간인들이 이불로 사전투표 거기 하려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못 들어가지. 네? 아니 자기 지역 놔두고 왜 민통선 출입하면서 나 사전투표 진동면에서 할 건데 하면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당연히 없죠. 그럼 누구겠느냐. 직업군인들인 거예요. 직업군인들. 그 안에 있는 군 부대 내에 있는 직업군인들. 그러니까 집은 파주 시내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집이 있겠죠. 등록돼 있지. 근데 자기 부대가 진동면 안에 있는 그 접경지역 안에 민간 통제소 안에 부대가 내가 있어. 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그냥 본투표 때는 이제 가족하고 어디 뭐 놀러 가기로 했으면은 사전투표를 해야지 하면서 이불로 나와가지고 집 근처까지 나오겠냐고요. 부대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있으면 그 가서 당연히 투표하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는 파주시에 등재가 돼 있지만 이 사람이 거기 진동면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진동면에 사전투표한 그 집계에 포함이 된 거야.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투표용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것처럼 네? 실제 인구수가 159명인데 투표수가 181장 180, 즉 이게 이제 투표했다는 사람이 이제 181명이고 투표용지도 당연히 그 정도 또 동일하게 나왔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왜 유령표죠? 그 직업군인이 유령입니까? 직업군인이 이 멍청한 인간들아. 집계 방식의 변화일 뿐이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선관위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네? 선관위가 이게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그 관내 사전투표인의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런 변화를 줬다라고 이걸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최소한 이제 관할 어떤 이제 선관위 일반 지방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그 집계하는 방식이 지난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공문으로 아마 통지를 해줬더라면 전국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공문을 받으면 다 알겠죠. 아 이번에 집계하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왜 이거 진동밀이 됐냐고 의혹 제기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겠지. 아 사실 이렇게 집계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했을 텐데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관위 이런 내용들을 안 알린 거예요. 응? 안 알리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 선관위들 물어봤는데 선관위 직원들 제대로 답변도 못하더라.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런 말들이 나온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선거에 고의적으로 또 이게 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한다? No. 저는 no예요. 안 해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고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오죽하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원주에서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때 선관위 그 관계자를 만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해명할 정도인데 왜 당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나도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자기 입장도 좀 이해를 해달라. 왜냐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정치 자금이라든가 선거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거 결산하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자 처리하고 선관위가 엄청나게 바빠요. 준비하는 기간이 바쁘지만 선거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달 이가 더 바빠요. 네? 선거 관련 사범하고 그부터 해가지고 회계 정리부터 해가지고 선거 자금에 문제가 있는 탁 하고 엄청나게 바쁜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진 쪽에서는 부정선거로 우리가 졌다고 막 쫓아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선관 입장에서는 아니 직원들이 추가로 또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뒤처리 하는데 엄청나게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집중해도 자기네들 진짜 빠듯하게 진행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 붙들고 우리가 시간들 허비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오면 그냥 아이 우리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면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 이해가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진짜 선관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뭐 제도가 변경되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참관인에 대한 교육들.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참관인에 대한 교육들을 선관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참관인 교육은 정당의 몫입니다. 정당의 몫입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정당에서 참관인 교육까지 한다는 건 난 솔직히 그는 난 선관위 책임이에요. 근데 선관위 분명히 왜 선관위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선거 제도에 대한 또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생명.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선거관리 있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기관의 그 존재 이유인 그 선거 모든 절차나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제도를 두는 거예요. 참관인 제도. 그 참관인은 선거 관리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가 참관인이 현장에서 투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무엇을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알려줘야죠. 선관위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죠. 하다못해 시민의 눈, 자파진영은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영상까지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근데 걔네들 말투로 따지면 정말 멋들어지게. 네? 걔네들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참관인들은 이미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 있는 거야. 깔끔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참관을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럼 이건 박주선 아까 변호사라 했었잖아요. 박주현.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 나중에 이걸 알려줬어요? 잘못됐대. 다 얘기 알려줬죠. 전화 받았어요? 알려주면 아니 피하죠. 전화 안 받아요? 이제 피해. 걔네가 박주현 변호사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밝혀졌잖아 진동면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하든가 이거 그때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때 내가 그 녹취록 한번 까볼까 그거 찾아서 녹취록 한번 찾아봐야겠어. 녹취록 한번 찾아봐야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 거니까 내가 구속되기 전 거니까 내가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찾으면 그거 공개합니다 진짜. 네. 박주현 변호사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뭐 좀 나이는 저보다 젊지만 그래도 당신이 변호사라는 그 지위가 있잖아. 지위가. 네? 물론 뭐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네? 변호사 이 박전 만약에 변호사가 몇 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많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재검표 현장에 들어갔던 변호사들이 이 사람들 진짜 어리숙한 게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변호사들은 공직선거법을 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공직선거법을 달달 외울 수는 있어. 그거는 자기네들 그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변호사들이 투개표 현장에 와가지고 일일이 감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일일이 감시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관내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이 바뀐 게 뭔지도 이해도 못 할 거예요. 제대로. 지금 아마 이해하겠지. 이 나쁜 놈들이. 그런데도 진동면 이거 14번 이거 이번에 그 황교안 총리가 전 대표가 이거 갖고 나왔을 때 박주현 당신이라면 막 이건 빼야지 아니라고 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박주현 너라면 알고 있잖아.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집계 방식이 바뀌어서 저렇게 뭐 니들이 말하는 유령표 나왔다는 거 물론 유령표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어. 이번에 만약에 진짜 황교안 그 사무실에 당신을 내가 봤는데 당신이 만약에 데리고 있던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마 아들 데리고 왔던데 갓난아이만 아니었으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멱살 잡혔을 거야. 네?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참았어.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 당하는 걸 진짜 그 목전에서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참았는데 진짜 내가 경고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15번. 자, 15번은 부정선거를 위한 이제 투표지 분류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놈들이 이제 자동 분류기에 보면은 이게 이 사진에 이미지에 보면은 기표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표가 되지 않은 이제 딱 보이게는 그 기표 칸이 보이죠. 네. 기표 칸만 보여요. 네. 투표 용지에 기표 칸만 보입니다. 칸만 보이는데 왜 기표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이게 재분류를 안 가고 1번으로 갔네. 1번으로 갔네. 자,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뭐 콩고, 키르기스탄 뭐 등에서 대한민국 전자기표 이 나쁜 이건 나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봐. 표기가 안 된 게 1번으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것도 선관위 책임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선관위 잘못입니다.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돼. 네?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무효표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표칸에만 그러니까 딱 찍혀 있으면 모든 유권자가 기표칸에만 찍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어르신들이나 뭐 어쨌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동안 많이 투표해 봤을 텐데도 옆에 기표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1번을 찍어야지, 나는 무조건 2번을 찍어야지, 아니면 후보 이름이니까 그 후보 번호나 아니면 후보 이름이나 거기다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지방선거 때인가 어쨌든 뭐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은 기표칸에 찍히지 않은 건 다 재분류로 왔었어요. 재분류로 오면은 심사집계부에서 재분류로 나온 종이들을 일일이 유효표, 무효표를 다 구분합니다. 그때 이제 기호나 이름이나 이제 이렇게 찍히면 다 유효표 다 처리해요. 다 처리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재분류가 많이 나온 거야. 재분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관위가 이거 자동 분류기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쉽게 막 요구사항을 해가지고 좀 성능을 좀 높여달라. 좀 그 개표의 신속성과 뭐 정확성도 당연하겠지만 신속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유효표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호란이나 후보자 이름에 찍힌 것도 유효표로 어차피 다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힌 것도 다 유효표로 분류할 수 있게끔 성능을 개선해 달라고 한번 요구한 것 같아. 그 요구에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그 자동 분류기를 이제 개발한 업체에서 첨단 이제 쉽게 말하면 CPU도 고성능으로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유효표로 분류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 언론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기표를 지키지 않는 무효표로 추정되는 투표가 유효표 칸으로 가. 근데 딱 스톱에가 딱 뽑아보니까 기호 칸이나 후보자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어. 정확하게. 어차피 유효표거든. 그래서 그냥 유효표입니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중앙선관위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는요 신속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죠. 투개표 절차에서 가지고 개표 과정에서는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확성과 투표 개표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죠. 개표 절차의 과정에 대한 신뢰. 자, 참관인들은요, 물론 심사집계부가 핵심이지만은 자동 분류에도 사람들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이제 참관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동 분류기가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분류나 궁금하기도 하니까 딱 거기서 많이 봐요. 근데 요즘은 속도도 엄청 많이 빨라졌어요. 처음 거보다 빨라졌는데, 쭉 보니까, 뭐야. 아니, 차라리 기표칸에 도장지 찍혀있으면 눈에 보여. 왜? 아까 보셨죠? 그 사진에 보시면은, 자동 분류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표 칸만 보인다니까요. 밑에 기호란이 있나? 이름은 가려져 있어, 기계 안에. 그런데 보는데 기표 칸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유효표로 가버리면은 참관인들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생각될 거 아니에요. 의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러게 되면 야 이거 스톱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스톱한다 칩시다. 그러면 개표한 시간이 더 지연된다고요. 더 지연된다고. 한번 스톱해버리면은 다시 다 뽑아내야 돼. 이미지 자동 분류기에서 생성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하고 투표용지가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것까지 카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부터 대조하고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제가 부탁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기표되지 않은 유효표일지라도 이 전부 다 재분류를 보낸 게 맞아요. 1000명의 유권자 중에 기표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표칸에 찍지 않고 기호나 이름에다 찍는 사면은 1000명에 많아봐야 10명 이하입니다. 1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의 편리까지 봐주기 위해서 자동 분류기식 해버리면 결국 참관인들 불신만 더 높아진단 말이야. 불신만. 이게 네? 선거관리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도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네. 그러니까 중앙선관 그 관리위원회가 이놈들이 이제 왜냐면 이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관위에다 책임 묻는다면 이런 걸 물을 수 있어. 왜? 물어야 돼 이거. 과거에는 좌파 진영에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다 제기했었어.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도 얘기했었어요. 박주민 의원을 이제 TF 팀장을 꾸려가지고 걔네들이 부정선거에 늪에서 완전히 탈출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야 정말 공정하구나. 이거는 빈틈이 없구나. 이건 몇 단계에 있던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개표되는구나. 좌파 진영에서 그걸 다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때 그놈들이 2017년 이후로는 일절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중앙선관위에 이제 불순한 놈들이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있다면 그놈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자기 진영이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이제 기망되지 않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다가 이걸 이제 기망을 시키게끔 그 늪을 빠뜨려 놨으니 이런 거 미끼를 던지는 거라. 자동 분류기를 성능을 개선해가지고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유효표도 유효칸으로 가게끔. 이러면 또 보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발광하겠지. 그럼 지네들 이렇게 부정 선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결국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고, 네? 또 선거 보이콧하자 외침을 베게 되면 결국 보수 진영만 폭망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놈들 그걸 노리겠다면 얼마나 고도의 공작입니까? 걔네들이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15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선관위 책임이에요. 선관위. 100%네 100%.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선관위가 기표란에 표기되지 않는 유효표는 무조건 재분류로 가게끔. 그래서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을 분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는 이전으로 돌이켜야 돼요. 네, 지금 이번에 부방이요 황교안, 네, 전 대표님들 문제제기하면 이런 걸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네, 콩고나 뭐 키르기스탄이 무슨 전자개표입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건 그 국가에 맞게끔, 그 국가의 국가 정세에 맞게끔 그들이 요구한대. 그리고 그 나라가 요구한다는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제조가 되고 나간 것이지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 분류기가 해외에 나간 사례 없습니다. 어디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네? 이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세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라크는 하도 곳곳에서 이제 진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니까 투표소에서 개표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이 되지만 그런 날에는 이동하다가 폭탄 테러 나버리면 그 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나라 정세에 맞게끔 그 나라는 그때 당시 이제 이라크에서 부정선거 그놈들이 이놈들 똑같이 선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이제 투표함에다 넣잖아요. 투표소에서 함에 넣게 되면은 투표함 뚜껑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스캔 기능이 있어요. 스캔 기능이 있어가지고 투표용지를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개표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표 결과가 바로 반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저거네, 여러분. 그렇죠. 현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전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바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냥 가서 그냥 투표함 집어넣은 통을 개표장을 옮겨가지고 수작업으로 그 자동 분류기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유관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수개표로 합산을 해가지고 입력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틀려. 자동이 아니네, 그럼. 아니죠. 수개표로 해가지고 100% 수개표입니다. 네? 이 사람들 지금 이번에도 수개표 국민청원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인데 수개표 국민청원 하자고 하면은 국민들 병신이라고 비웃지. 문재인 정권이 간첩 문재인 정권이. 네? 당신들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들이. 자, 이제 16번 볼게요. 자, 엉뚱한 곳으로 멀리 돌아다닌 관외 사전투표지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참 이것도 이제 이것도요. 내가 참 창피한 게 이 부분까지는 솔내 깊게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한 자료를 보시면 그냥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과거에 그 낙곰수라든가 걔네들이 더 플랜인가 영어까지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주장했던 거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관외 투표용지를 넣게 되면은 이게 관외 투표용지가 이제 수하고 다 있어요. 바코드하고 이게 다 있어요. 다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투표하잖아요.
사전투 관외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봉투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봉투 바깥에다가 그 라벨하고 뭐 바코드 다 찍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체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전산으로 막 분류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이제 원주로 와요. 원주 선관위 오는데, 간혹 가면 모르죠. 내가 그분 잘 모르겠지만 우체국에서 일부 오류가 나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혹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산상에서 이게 이제 잘못 이제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보면 그거예요. 뭐 한두 장 차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장에 한두 장 정도 있을까 말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 선관위나 우체국에서 이거 이제 관외 우표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좀 더 그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있던 직원 한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아무리 뭐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긴, 내가 그 의견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관외 투표 용지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하게 돼 있어요. 우체국법에 보면은 선거 우편에 대해서 특별 송달 지침이 있거든요. 우체국법에 그 위임돼 있고, 그 우체국장은 우체국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 우편 관리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해당 선관위로 움직이는 현재 시스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그 법을 개선해 나가려면은, 아직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 이게 도입했을 때는 관외 사전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 한 5% 정도? 10%, 5% 되려나?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진 거야, 비율이.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체 투표용지 한 15%에서 20%까지 이제 관외 투표용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과다해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이거 우체국법이 위임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많은 투표용지가 우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편을 이동하는 게 뭐 결국 사람의 손에 해가지고 사람의 물에 박스 다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그 우체국에서 또 이게 분류하다가 하다 보면 또 얘도 커피 누가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모르다 커피가 쏟아가지고 얼룩져가지고 오염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실제 현행법에서는 우체국에서 이제 이거 분류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관인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 모든 걸 내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영상을 다 촬영했어서 사전에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원주 선관위 국장한테 내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하도 지난 보궐대선 때 부정선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미혹되어 있으니 내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구했죠. 구하니까 당연히 저는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찍었고, 그걸 우리 유튜브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서북청년단 계정에 다 올려놨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었어요. 이거 관외 사전투표 하면 이제 사전투표가 딱 종료가 되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개함을 하더라고요. 개함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 정리를 해가지고 박스에다 바구니에 딱 담더니만, 좀 있으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와요. 우체국에서 신분증 이제 이미 다 신원 검증되어 있는 신분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인수인계 사항 다 규제해가지고 이거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나 따라 나가봤어. 따라 나가봤더니만 우체국 직원 차량에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선관위 그 직원이 이제 그 관계자가 옆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이게 선거법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하는까지만 명시가 돼 있지, 그 이후에 우리가 따라가가지고 참관인이 붙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내가 솔직히 약간 의구심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진짜. 왜냐면 관내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다량.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의 당락이 자주유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 될 수 있는 양의 투표용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을 참관인들이 참관을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가 관외 투표를 자제하든가, 네?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현장에 바로 보관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관외는 어쨌든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로 이동을 하잖아. 그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유권자가 노력하든지 관외 투표를 자제하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관외 투표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각 정당에서,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각 정당에서 이제 추천하는 참관인들이
동행을 한다든가, 네? 우체국 안에서 분류하는 작업까지 한번 지켜보게 한다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밤샘 작업을 이제 물론 뭐 어쨌든 뭐 그것도 우체국 직원들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걸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참관인 제도를 이걸 확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16번에 대해서는 그 선관위에서 이제 해명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답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17번 볼게요. 자, 선관위 직원 성씨가 세씨, 깨씨, 희씨. 자, 이거 가지고 황교안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이제 그 경선할 때 이 발언을 하는 내가 진짜 나도 좀 이해가 좀 안 됐어, 솔직히. 근데 왜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이제 여지가 나오느냐? 나 솔직히 궁금했는데 선관위가 이걸 다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뭐 관외 사전투표 우편 봉투를 수령한 선관위 직원의 성씨가 한국에 없는 세씨, 깨씨, 희씨 뭐 이게 등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선관위 그 직원의 해명을 듣고서 참 나도 허탈해. 네? 이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 자체가 이거 병신 같은 놈들 진짜. 여러분들 등기 우편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등기 우편 받으면은 뭐 그 우체국 직원이 와가지고 옛날엔 그랬겠죠. 옛날에는 서류를 딱 꺼내면서 야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아니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PDF 그 PDA라나 그거에 전자 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사인하시면 됩니다라고 사인하라고 해요.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쓰시면 물론 뭐 이름을 쓰시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쓸 때 그 정자대로 딱 써가지고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네? 아, 그거였구나. 거기에 딱 와가지고 이제 본인 수령해서 본인 수령자 이름 써주십시오. 이름 쓰면 우리가 전자제 쓰잖아. 펜 가지고 그 전자펜 있잖아요. 그거 갖다 눌리면은 이제 그 전자판에 이제 이름이 기재되는데 자기 이름을 깨끗하게 정자로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다 흘렸어. 그때 뭐 사인가 실명을 쓰셔야 됩니다. 실명 써더라도 흘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 쓰게 되면 이게 물론 요즘은 이제 이 글씨를 인식하는 것도 많이 성능은 많이 개량됐어요. 개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뭐 깨씨, 개씨, 희씨 뭐 이런 이상한 글자 나오면은 아니 물론 뒤에 이름자는 이제 그 개인 정보 뭐 그런 것 때문에 빼고 성씨만이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부정선거죠 이게? 이걸 왜 부정선거라고 선동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물어봤잖아. 당신들 선거에 답변 안 들었어요? 그때 하태경 의원이 그거 정확하게 얘기했대. 그거 듣고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이따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까? 이따위 포스터를? 이게 포스터라고? 당신들이 이거 진짜 황교안 대표는 당신 돈으로가 만들었어요 이거? 네? 우리 자유애국적인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기망당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17반인가 냈던 정말 소중한 그 성금들 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포스터 만드는 데서 허비한 거 아니냐고. 네? 최소한 확인이 됐으면 빼야지. 어떻게 이따위를 이 포스터 만들어 또 제기했냐고 이걸. 네? 아유 진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총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총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모르겠어.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게 어쨌든 12월 10일까지 10일 기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 금요일날 분명히 딴 거 없어요. 금요일날 황교안 사무실 내가 찾아갑니다. 네? 딱 정오 어쨌든 점심시간 딱 돼가지고 내가 반드시 찾아가는데 어쨌든 그 전에 당신이 나의 어떤 미팅 시간을 약속을 잡아주는 게 가장 현명한 도리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 사무실에 반드시 찾아갑니다. 아마 그날 자리 비우더라도 그 상관없어요. 비우더나 반드시 찾아갈 것이고 그날을 계기로 만약 피한다면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것은 당신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걸고서 황교안 대표를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밉거나 황교안 대표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유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 동지들, 그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의 수계,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수계, 간첩 문재인 정권 정말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설픈 거짓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단코 황교안 전 대표님 결정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는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 대장의 명예를 걸고 제가 단언을 합니다. 자, 이제 18번 넘어갈게요. 자, 18번. 불법 임시사무소와 불법 훼손.
자, 이게 이제 선관위가 불법 인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왜 불법 사무실 설치했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건 누구야? 바실리아 TV에 조수하는 놈이 있어요. 그 자식은 이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식은 내가 장담하건대 그 시민의 눈, 자파진의 시민의 눈에 아마 소속돼 있는 놈일 거예요. 조수아 그놈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공병호 박사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관위 주변의 어떤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선관위 공문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선관위 공문을. 그게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제 공문이래요. 근데 아니 그런 공문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버린 것도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관위 내부에도 의도적으로 조소와 같은 놈 우리 자유애국진영님이 그들이 침투시켜 놓은 보수 괴멸 작전 세력이고 이들에게 어쨌든 먹이를 줘야 되니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선관위 내에서도 이런 공작이 가담한 놈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 공문들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버려놓으면은 이미 다 서로가 작당이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몰랐던 걸 찾은 것처럼 아주 특별한 걸 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언론에 이슈화시켜요. 알고 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놈들이 그놈들이 버리고 그놈들이 주워가가지고 마치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이런 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작의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기법. 네? 제가 장담한 건데 이 공문 자체가 쓰레기통 버려졌다는 건 나는 의아스럽지만 어떤 놈이 버려는 그 놈이 같은 프락치예요. 같이 연결된 놈이에요. 그 조수아 그 놈들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요 살펴보시면 뭐냐면은 임시사무소 나도 처음에 이제 궁금했었어요. 뭔가.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내가 직접 물어봤었어. 선관위에다가. 내가 관할 선관위에다가 내가 우리 원주니까 원주 관할 선관위에다가 내가 물어봤죠. 왜 이제 선거 기간에 이런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닌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임시 사무실 두느냐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선거 때가 되면요 평상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이제 자기 고유의 업무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충분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와중에는 현장에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선거운동하는데 아니 허용돼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과도한 사진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피켓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닌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닌가. 감시를 해야 되잖아. 그런 감시를 선관위 직원들이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선거 후보가 몇 명이며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 그러니까 공정선거 감시 지원단, 그러니까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단원들 모집을 해요. 선거 때가 되면은 공직선거 지원 단원을 모집합니다. 공고가 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전선거 이제 공직선거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거든요. 임시 등록이라고 하나? 어쨌든 후보 등록을 먼저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임시 후보 등록할 때 그때부터 이제 후보자 개인이 후보자 당사자고 부인만 배우자만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도 거기 선관위 이제 공정선거 지원단 거기 단원들이 선관위에서 이제 고용한 임시적으로 고용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진짜 이거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니까 그 전이니까 후보자하고 배우자만 명함을 돌리는지 아니 제3자인 아니 사무총장이나 캠프에 다른 직원들이 명함을 돌리는 거 불법 선거하는 건 아닌지 현장에서 감시를 해요. 사진도 찍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루 동안 활동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한 걸 선관위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평소에는 그 지원들만 있는 공간에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지원단 인원 꽤 많아요. 그 지역별로에 따라가지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감시했던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녹취록이나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현장에서 사무실 앉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관위 지록과 계장이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사무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다 끝나고 마무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임시 사무소는 해체하는 거예요. 왜? 선거 지원단 해체를 하니까. 그 용도야, 그 용도. 네? 그 용도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선동해 줄 압니까? 공병호 박사님. 네?
당신이 정말 양심이 있는 자라면 알잖아. 아직까지 확인 못했다면 당신 정말 병신인 거고. 네?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선동했어요? 임시사무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뭐 별의 서버를 갖다 내놔가지고 여기서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네? 이런 이거 득표하기 때문에 서버 뭐 해가지고 해킹하고 참.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이런 미친 소리도 당신들 안 했습니까? 바시라 조슈아하고 같이 짝짝꿍만 돼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이게 임시사무소 그 용도인 거 정말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네? 황교안 대표야 지금 완전히 기망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멍청한 게 이번에 또 포스도 또 나왔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유. 아, 좀 무슨 박사를 하셨지 지금요? 공병호 박사. 공병호. 전 내가 이런 얘기 잠깐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이 공병호 박사님이나 네. 또 우리 황교안 총리나 이런 분들 그게 선거에 진 거에 책임을 져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괘씸한 게 황교안 이제 대표가 그때 당시 대표였잖아요. 진 거에 대한 네? 책임을 진 사람들이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병호도 그때 네. 당시에 거기 비례정당 비례정당 그게 어쨌든 지가 그거 공천위원장을 지가 맡았잖아. 네? 책임을 주고 이 나쁜 인간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 네? 님자로 부셔줄 때까지 그래도 최대한 예의는 지킬게요. 자, 지금 26가지 중에 이제 8가지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 안 된 게 있나요, 제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받습니다. 자, 20번까지 하고 합시다. 자, 이제 19번 넘어갈게요, 19번. 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일괄 제작해서 사용했다. 자, 이 주장이에요. 그 가짜 투표지를 이제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위법적으로 제작, 사용, 회수, 보관함.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인지. 이게 물론 그렇죠. 투표관리관으로 지정되면 그 투표관리관이 이제 해당 지역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공무보등급 뭐 계장급 정도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 그 해당 투표소에 그 투표관리관을 보통 맡게 되는데 한번 경험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뭐 자기 어떤 사인이나 자기 도장을 가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으로 다 임명이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쓰던 이제 인감도장을 가져와야 되나요? 인감도장을 가져와가지고 인감도장 가지고 그 한 수천 장 수만 장 되는 걸 수천 장 되는 걸 투표용지를 찍어가지고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신들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인감도장을 그렇게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자 내가 투표관리가 임명됐어. 그러면 내 좀 찍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뭐 도장 만든 데 가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나 해당 지역 선관위가 그 어차피 그 해당 그 투표관리관들이 이제 왜냐면 이거 만약에 이제 내가 정암철이잖아. 정암철 내가 만약 투표관리 임명됐다 치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투표 도장 하나 만들어 줬어. 그래. 투표관리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왔어. 내 인감 도장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인감 도장 내줄 수는 하나 만들어 왔어. 거기다 정함철 찍어가 줘요. 주면은 개표 현장에서 나오면은 이거 본투표 용지에는 아무 표수가 없어요. 투표관리관 도장밖에만 도장만 다른데 정함철 찍으면 정함철이 어느 투표소에 누군지 누가 합니까? 알아요? 아냐고. 그러면 더 찾아보겠지. 또 뭐 해가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진짜 되지만은 참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함철 누구지? 이게 어느 투표소에서 나온 거야? 어느 투표소 거야? 확인할 수 있냐고. 못하지 당연히. 참관인들이 그만 현재 개표 현장에서 확인하기 용이하라고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어느 투표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산동 제1투표소 누구 아니 제2투표소 투표관리가 아니 괜히 실명을 또 안 할 수도 있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이게 하도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이제 하지 않고 그 투표관리관 몇 투표소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요. 만들어줘. 그거 치고는 뭐 참관인들 봤을 때 야 이거는 1투표소에서 나온 거네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1투표소 보고 있는데 갑자기 2투표소 게 나오면 한눈에 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적발하기 용이하잖아. 네? 이거 용이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몇 투표소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당 그 투표소에다 다 배부해가지고 그걸 찍게끔 하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은 투표관리관이 개인적으로 또 도장 판대 가지고 하나 파가지고 오면은 또 영수증 제출해야겠지. 아니 그거는 어쨌든 투표관리 업무용인데 그걸 자기 돈으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1만 되는 그럼 선관위가 또 2만 원 주려면 그냥 주나요? 또 뭐 그 지출 결의세가 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일일이? 아니 그런 이런 병신 같은 이런 의혹 제기를 이게 의혹이라고 의혹 제기합니까 이걸? 예? 그래서 이달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가짜 투표 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치게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끔 했다. 이 미친놈들.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죠. 그럼 어디서 바꾸치게 하는데? 이건 본투표예요, 본투표. 본투표인데 개표가 끝나면 바로 그 개표 현장에서 봉인을 다 하고 그 참관인과 경찰이 동선을 해가지고 개표 전까지 다 왔어. 접수부에서 이거 그 봉인지 이상이면 다 확인하고 2, 3일 다 확인한 다음에 개표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과정에서 바꾸치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 니네 제정신이야 지금? 제정신에 이따위 포스터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걸 제기한 거예요 지금? 장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 예? 개표 현장에서 바꾸지 못했으니까 재검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때 바꾸치겠다. 내가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나처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기초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기초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기해야지.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정말 선량한 순수한 일반 국민들 기망당하기 아주 쉽게 네? 그분들 기망을 목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얼마나 이 추악한 짓들을 합니까? 이거는 종북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게 자유애국 국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당신들 명예, 당신들 가족의 명예 다 그래야 될 거야 이거는. 변호사나 지도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내가 진짜 이렇게 홍보는 안 해야 되는데. 안 망가졌어. 자, 20번 보십시오. 사례 20번. 선관위 규격 상자가 아닌 삼림빵 상자에 불법 보관한 투표지. 이게 불법이래. 이게 불법이래. 이게 기가 막힌 게, 자, 얘 보세요. 우리, 방송을 보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삼림빵 상자가 뭐냐면요. 네? 개표 현장에 가시면요. 개표 현장에 가시면은, 개표가 딱 완료가 되고 나면은 투표용지, 개표 완료된 투표용지를 상자에다 보관을 합니다. 투표소별로 또 많으면 이제 후보자별로. 그 하나의 투표소가 만약에 이제 후보자별 적으면은 이제 한 박스에다 같이 담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박스는 선관에서 미리 이제 어떤 이제 특정 규격 양식으로 해가지고 박스를 미리 제작해놔요. 제작해놓고서 현장에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여분이 되게끔 비치를 하는 게 맞아. 자, 비치를 합니다. 비치를 하는데 투표지가 다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이거는 박스는 왜냐면 투표소가 몇 군데는 이미 사진에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량 이제 유권자들이 전체 맨 유권자에서 몇 프로 한 60%, 70%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투표용지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박스가 부족하진 않을 거라 봐요. 분명히 현장에서 분명히 박스는 충분히 이제 다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하나의 투표소가 1번 제일 첫 번째 열리는 투표함 있죠. 하나의 투표함이 완전 개함이 끝나고 이게 자동 불규격을 거쳐서 심사집계부를 거쳐가지고 이제 위원 검열단에서 가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고 공표가 되잖아요. 자, 1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는 1번 득표 몇 표, 2번 득표 몇 표 해가지고 득표 공표를 해. 그러면 개표 상표 있잖아요. 해당 투표소 개표 상표를 다 복사해가지고 다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끝났으면 투표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분류가 다 됐고 다 공표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적자한 게 아니고 그대로 상자 옆에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자에다가 바로 보관을 해요. 바로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표가 끝났으니까 개표 공회를 딱 종이 테이프 해가지고 봉인을 딱 합니다. 종이 테이프로 봉인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같이 정규의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봉인을 딱 하고 도장을 다 찍어가 딱 박스 딱 적재를 해놔. 그 다음 2번, 3번 계속 올 거 아니야. 두 번째 열리는 거, 세 번째 열리는 거 계속 쌓여. 그런데 개표가 거의 다 완료가 다 될 때쯤 가니까 후보 당락이 이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야. 만약에 당락이 표 차이가 만약에 10% 20%가 차이 나면요. 10% 20% 차이 나면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이제 승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 투표 박스도 정상적인 용기의 박스에 담겨가지고 그대로 보관이 다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득표차가 한 뭐 100몇 표밖에 차이 안 나네. 0.01표? 2%? 100표, 2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는 쪽에서 그걸 억울하잖아.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 개표장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참가인들 중에서 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 캠프에 전화를 해. 야, 이 다 열렸는데 보니까 득표수가 별 차이 안 난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표해 봐야 될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미 캠프에서는, 후보자 캠프에서는 그 통계치가 다 있어요. 이게 특정 동네. 그러니까 뭐 A 동네에서 역대 선거에 딱 보니까 이게 보수 대 진보 득표율이 우리가 여기는 계속 10% 이상 이겨왔던 곳인데 이번에 딱 결과 보니까 여기가 뒤집어졌네. 여기가 계속 이기던 곳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아니면 또 뭐 새로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막 확장돼서 그렇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거 갑자기 우리가 계속 이기던 곳인데 갑자기 졌어. 이 투표 좀 이상해. 이거 다시 재검표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캠프에서 현장에 있는 참관인하고 거기 현장에 이제 선관위 위원들이 있어요. 후보자가 추천한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선관위원장한테. 자, 득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이 문제는 이 특정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측에서 이걸 우리가 승복을 못하니 다시 재검표를 요청합니다. 라고 재검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잖아. 네? 설득력 있잖아요. 항상 이기던 곳인데 그다음 득표차가 얼마 안 나니까 이거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해당 그 투표 박스를 이미 그 봉인되어 있는 박스를 찾아가지고 다시 재검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몇 군데를 박스 다시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그 현장에 다 개함을 해. 다시 박스를 다 열어가지고 다시 다 쏟아내가지고 다시 전체 한 번 다 해봅니다. 그때는 이제 참가인들 두 눈 더 뚫어지게 보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별 이상이 없어. 그럼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박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박스 개함을 했잖아. 근데 개함했을 때 이거 봉인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장을 찍어놨다고. 하여튼 보니까 이거 여기에다 다시 보관하자니, 다시 테이프 붙이자니, 이거 봉인했던 도장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사진 중에서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야, 괜히 그 문제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그 봉인되는 도장이 또 위치가 틀리면 또 시비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박스를 쓰지 말고 다른 박스 없느냐 하다 보니까 여분이 있었으면 그걸 썼겠지만 여분이 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 삼림빵 이제 개표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이 야식 차원에서 이제 선관위에서 제공했던 빵을 먹고 빈 박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박스를 이용하자 해가지고 삼림빵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담아가지고 봉인을 한 거야. 그 과정에는 거기 선관위 위원 양 후보 측에서 출전한 선관위원들 다 확인을 해요. 그들 도장이 찍히니까. 그들 위원들 도장이 찍히고 참가자 다 보는 상황이야. 이게 뭐가 문제되죠, 이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개표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재검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투표소에 개표 참관인이었던 사람들 물어봐. 아니, 선관위원, 후보가 선관위원으로 그 추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든가. 이런 경우 있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이래 해가지고 종이 박스가 부족해가지고 3일빵을 했다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의 의혹이에요, 이 미친놈들. 이게 뭐 위법이라고? 네? 이걸 뭐 위법, 이게 규격과 다른 상관이 불법 보관했다고? 법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어떤 박스에다가 보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 내부 규정으로 했든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해가지고 그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 3일빵이 넣었다 해가지고 불법 아니에요. 네, 금방 확인 가능한 거 가지고 그런 장난 하지 맙시다, 제발. 자, 1시간이 됐네요. 일단 잠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 6시까지. 커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가지를 했는데 하나라도 답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이게 열난. 자, 이걸로 일단 방송을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